새로 탄생한 미 바이든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인 친환경 에너지, 태양 전지 기판과 반도체 웨이퍼 제조의 핵심 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조 바이든 정부의 세계 최대 폴리실리콘 생산지인 중국 신장의 업체들에 대한 불매운동. 네, 반갑습니다. 동산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상가를 달리던 지난 2012년 주가가 60만원을 상향하기도 했었는데요. 난공 불락처럼 여겨지는 폴리실리콘 업계에 값싼 중국 업체의 시장 진출로 인해서 세계 점유율 3, 4위를 자랑하던 동사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함과 동시에 지난해까지 적자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정권의 공약인 신재생에너지와 세계 최대 폴리실리콘 생산지인 중국 신장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의 급상승으로 조 바이든 정부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새로 집권하는 정부의 공약사업과 노선을 함께 하는 기업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드리듯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특히 정권의 핵심 공약사업과 반대로 역행하는 기업에 투자 시에는 그 집권 정부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는 수익이 우선이지 신정부의 반기를 들 필요는 없다 하겠습니다. 새로 손해진 바이든 정권이 전 집권당인 트럼프가 마이 프렌드라며 정성을 쏟았던 대북 관계를 이어갈까요? 따라서 투자자라면 대북 관련 섹터를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처럼 발빠른 움직임으로 변하는 정세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기초가 탄탄한 펀더멘털과 꾸준한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어야 하는데요. 아무리 정책과 맞는 기업이라 해도 매출, 재무 건전성이 투명하지 못한 기업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은 시장의 호재가 발생 시 튼튼한 기초를 발판 삼아서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상승 중에 악재가 발생 시에도 튼튼한 기초가 되어 있기에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정책에 맞는 기업이라 해도 매스컴에 의해서 급등과 급락을 오가는 주가의 모습을 흔히 보게 될 텐데요. 이는 펀더멘탈, 즉 기초가 부실한 잡주일수록 급등락을 오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을 내다보는 투자자라면 기초가 탄탄한 기업이 매출로 인한 바닥권에 머무를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급인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기업이라 해도 대중의 인기가 없으면 절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 주식입니다. 바닥권에서 비상하기 전에 주가를 잘 살펴보면 극도로 눈에 띄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요. 바로 거래원의 손바꿈이죠. 이처럼 주가는 때가 되면은 구매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어도 매스컴에서 알아서 광고를 다 해주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그때 그 시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OCI 차트를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네, OCI 일봉을 보고 계신데요. 보시면 주가가 해저죠. 물밑에 잠수해 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지점이 지난해 7월인데요. 아래 거래원을 보시면은 위에 걸쳐 있는 파란 선이 개인과 아래에 있는 두 선이 외국인과 기관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보시면 주가가 물밑에 머물러 있을 적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주가가 숨은 위로 숨을 내쉬는 순간 우리 개인들이 일제히 팔기 시작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 물량을 놓치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쌍끌이로 주워 담는 모습인데요.
기관 투자자가 주어 담을 때의 모멘텀을 보면은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동사의 성장성이 꿈틀대기 시작한 모습인데요. 이와 같은 모멘텀을 보지 못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니저들과 반대 매매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대량의 손바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가 수면 위에서 반등을 위한 숨고르기 기간 후에 점프를 보이기 시작한 지점으로 지난해 12월 중순인데요. 이때 개인과 매니저들 간의 엄청난 양의 손바뀜이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손바뀐 이후에 모멘텀을 확인을 해보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고 주가를 팔기 시작하면 크게 후회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후 현재 주가 위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후 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오로지 개인 투자들만 팔고 나가는 모습으로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주가를 이끌고 있는데요. 주식은 이처럼 성장하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를 팔고 나가거나 놓치게 되면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때를 모르고 늘상 매니저들과 반대 매매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주봉 모습은 어떨까요? 주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주봉 모습인데요. 보시면 주가가 거의 교과서대로 움직이고 있죠. 주가가 깊은 하락을 보인 후에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가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 시에는 하락하기 시작한 지점까지 목표를 두고 매매에 임하시라 했는데요. 정확하게 하락하기 시작한 지점에서 숨고르기 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때는 보유 물량을 100% 차익 실현보다는 일부 이익 실현 후에 이처럼 눌림목에서 재진입을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100%가 아닌 일부 이익 실현이라고 할까요? 이해가 가시나요? 상승 추세로 전환한 주가에서 함부로 팔을 빼다가는 반등하는 종목을 놓치기 때문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면은 이 종목에서 팔고 나가는 순간 돌아서서 다른 종목에 눈독을 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가가 상승 추세로 이어질 적에는 눌림목에서 차익 물량을 모두 다 쏟아붓는 승부를 펼쳐야 되겠죠.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승부의 절대 조건으로는 자신의 컨트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력들과 승부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컨트롤해 보십시오. 네, 보시는 대로 주봉상으로는 바닥권 대비 많은 반등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월봉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월봉 모습인데요. 보시면 주가가 5월선에 안착 후에 5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상승 추세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바닥권에서부터 큰 낙폭 없이 추세선을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종목의 특징으로는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또 조정을 받더라도 아주 짧은 조정을 보인 후에 추세 전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동종목이 이처럼 짧은 조정을 보인 후에 반등 시에는 최대 고비로 보이는 20만원 선대 매물대인데요. 이처럼 쌓여있는 매물대 소화기간이 필요로 하게 될 텐데요. 20만원 도착 후에 숨고르기 기간에 들어갈지 아니면은 120월선에서 조정을 보인 후에 추세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분봉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지금 보신 종목처럼 고점 대비해서 많은 하락을 보인 종목을 발굴 시에는 단기 승부를 펼치게 되면은 중간에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조정 구간에서의 대응에 따라 승부가 갈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눌림목에서 돌파 매매에 자신이 없다면은 사고 파는 매매보다는 깊은 하락에만 철저하게 대비한다면은 그냥 머무르는 매매를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올려드리는 동영상을 매매를 하시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는 시간 싸움인데요. 올려드린 동영상을 보고 매매를 하시거나 반등 후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 중에는 단기 승부를 끝내야 될 종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칠 시에는 손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직접 추천드리는 종목 이외에는 매매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훈수쟁이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